네, 리드라는 AI 기반의 교육 제품을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홍다솔이고요. 산타토익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오늘 여기서 예제로 설명드릴 제품도 미국 교육을 타겟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사용자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본인의 삶이나 업무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잘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3가지예요, 총. 그래서 하나씩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문제를 프롬프트 구조 안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가 단계별로 어떻게 나눠서 그걸 프롬프트 구조 안에 넣어서 입력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 테스트 후에 사용자의 대화 로그를 제가 예시로 가져와서 그 로그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잠깐 들어줄 수 있으세요? 제가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가져왔는데 모르셔도 괜찮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프롬프트란 이제 내가 원하는 나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AI에게 지시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챗GPT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챗GPT에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신 분 손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꽤 많은 분들이 해보셨네요. 마찬가지로 혹시 리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오, 많으시네요. 리튼은 저희 회사 아니고요. 미지만 리튼 저희 회사 전혀 상관없고 저도 전혀 상관없지만 꽤 좋은 지금 툴로 성장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을 리튼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리튼을 가져온 거고, 리튼은 똑같이 챗GPT와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졌고 한국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리튼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신 분은 제가 따로 안 여쭤볼게요. 너무 광고 같아서. 저는 이 회사 전혀 상관이 없고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리튼에서 제공하는 챗GPT 형식의 한국어 버전을 제가 써봤더니 이거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요즘 전파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축약어예요. 말 그대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미리 학습한, pre-trained 한 Generative AI, 생성형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이 되었다 보니까 그 데이터 안에서 다음 문장 아니면 정해진 명령어에 대한 문장을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튼에 있는 그 GPT도 똑같죠? 오픈AI에 있는 GPT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GPT 3.5가 지금 여러분 챗GPT 가입하면 쓸 수 있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GPT 3.5는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버전 4.0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요. 4.0은 같은 연도에 2021년도에 이제 모은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더 많은 데이터 양과 모델의 구조가 조금 바뀌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한국어에서도 뛰어난 10배 이상의 이제 향상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서 GPT-4를 쓰길 추천하는데, 챗GPT-4의 단점이 뭐냐면 유료입니다. 그래서 매달 저는 $20를 내면서 쓰고 있었는데 리튼에서 이거를 지금 5월달부터 무료로 풀고 있더라고요. 언제 또 유료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왕 무료로 푼 김에 가입하셔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챗GPT의 UI,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이고요. 그래서 하단에 이렇게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AI에게 내가 명령할 언어를 입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튼도 똑같이 생겼죠? 일반적인 채팅 형식의 하단에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 있고,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GPT 3.5, 4 이렇게 적혀 있어요. 4를 선택해야 4의 버전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꼭 선택하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리튼 얘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GPT를 다루고 있는 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떤 제품의 형식으로 만들지 결과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GPT-4 기반의 챗봇을 만드는 프로덕트 매니저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예제로 가져와서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드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프롬프트 구조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뭔가 복잡하다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요. 챗봇의 코드를 뜯어보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어시스턴트, 유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고요. 시스템은 말 그대로 모델이 어떠하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이드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저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GPT-4, GPT-3.5 그 모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명령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챗봇은 상단에 고정된 행동 가이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언어를 입력해서 명령을 하면 그 모델에서 이 가이드를 기반으로 말을 내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란색 박스의 가이드를 제가 어떻게 짰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방법론을 제가 먼저 공유한 이유는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제품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5단계인데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너무 어딜 가나 적용이 되길래 이 방법론을 더 많이 전파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회사분들 아니면 외국분들께 소개드리고 있는 5단계인데 혹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꽤 계실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1969년에 이제 발표된 5단계 디자인 띵킹이고 말 그대로 사용자의 문제를 정의를 해서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이 단계를 쪼갠 거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용자의 문제를 공감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공감을 했다면 정의를 해야겠죠. 두 번째, 정의를 하고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획한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제 시장에 내보내거나 소그룹의 사용자들을 모아서 사용자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사용자 테스트하고 더 나은 아니면 더 중요한 사용자 문제를 발견을 하면 사용자 문제 정의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책이 더 나은 게 발견이 되면 해결책을 다시 기획해서 또 다시 프로토타입 만들고 사용자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되게 유연한 순서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씩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인 사용자 문제를 공감하고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아주 쉬운 구조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일단 사용자와 사용자의 문제를 정의를 할 때 저는 이 구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사용자는 사용자의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문제 때문이다. 되게 평범한 문장이죠. 제가 이 색깔을 넣은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색깔 중괄호 안에 들어간 색깔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리드에서 미국 시장 제품을 교육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타겟하는 대상은 여기 예시에 있는 미국 대입을 준비하는 미국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고등학생을 위한 제품을 이미 출시를 했죠. 작년 12월에. 근데 저득점자애들이 이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탈을 할까라고 해서 제가 직접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 아니면 고등학생들을 인터뷰로 원격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이제 이동 데이터를 관찰을 하면서 분석을 했더니 저득점자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디서 왜 틀렸는지, 어디서 본인이 왜 막히는지를 몰라서 해설을 보여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탈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PT-4를 활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와 사용자의 문제가 다음 프롬프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파란색 박스가 이제 시스템이라는 프롬프트 안에 들어간 내용이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용자와 사용자의 문제를 입력하는 프롬프트 구조를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같이 읽어볼게요. 잠을 깰 겸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게요. 시작! 너는 사용자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너의 역할은 사용자의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색깔 코딩이 되어 있는 사용자를 그대로 넣어주고 역할만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뭐 비서 아니면 뭐 동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자의 문제도 앞에 있던 이 문제, 파란 색깔 문제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넣은 거를 보여드리면 너는 미국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저득점자 고등학생을 도와주는 선생님입니다. 너의 역할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디서 왜 막혀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해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시스템. 맞습니다. GPT 행동 가이드 하는 GPT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1단계, 2단계 끝났어요, 여러분. 다음 이제 문제 해결책 기획을 하는 디자인 띵킹에서 아까 3단계였던 거를 다뤄볼 건데 이 문제 해결책 기획을 할 때는 단계별로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AI는 너무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사용자를 오히려 해치거나 사용자에게 불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획을 하거나 개발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 될 수 있는 단계를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쪼개기 전에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되는 문장이 필요해요. 프롬프트가 필요해요. 그 프롬프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딱 두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는 먼저 대화를 시작하며 사용자의 답변을 받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대화의 순서에 따라서 반드시 한 단계씩 나눠서 사용자와 대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딱 문장 읽으시면 이해되듯이 AI한테 너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사용자가 답변을 해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순서를 우리가 대화의 경계들을 단계별로 나뉘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가 학생이니까 노란색에 중괄호 안에 학생을 넣었고 단계를 같이 나눠볼게요. 이 단계도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사용자들이 주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던 게 이제 해결책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득점자 아이들은 읽기 영역이나 수학의 경우는 한 번에 이제 문단의 그 덩어리 형태로 주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쪼개서 주면 더 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설로 세웠고, 그래서 이제 1단계 AI한테 읽기 영역의 문제의 경우는 지문을 문장별로 쪼개주고 수학의 문제의 경우는 단계별로 나눠서 같이 풀어줘라고 하고 이제 단계를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학생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단어, 문법, 개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질문을 합니다 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답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쉬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라고 추가를 했고, 이제 그 다음 학생이 잘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GPT는 사실 설명은 되게 잘하는데 그 상대 사용자의 난이도 수준을 파악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사용자가 나 아직도 이해 안 되는데 라고 만약 했을 경우 더 쉽게 설명하는 난이도를 더 낮추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학생이 잘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라는 명령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학생이 정답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스스로 문제를 푸는 시도를 할 때까지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실수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이 학원에서 문제를 푸는 걸 관찰했는데 저득점자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혼자 풀기보다는 막힌 문제에서 혼자 풀기보다는 선생님 답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답지 슬쩍 몰래 보고 이렇게 하는 패턴을 저희가 목격을 하고 충분히 AI 챗봇이 나와도 AI 튜터가 나와도 바로 답을 물어보겠다. 그냥 답 알려주면 안 돼? 라고 하겠다. 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AI에게 미리 가이드, 경계선을 준 게 답을 알려달라고 사용자 요청을 하더라도
스스로 풀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것을 목격을 하면 답을 주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힌트만 제공을 해라 라는 경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3단계로 했지만 이게 5단계, 10단계, 저는 15단계까지 내려갔었는데 여러분들이 맞는 상황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단계 문제 해결 기획을 완료를 하면 이제 디자인 띵킹의 4번째, 5번째 단계를 적용을 할게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자한테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시스템 대화형 모델 사용자 입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거 자체가 프로토타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챗GPT나 리튼의 입력창에 아까 제가 파란색 박스의 프롬프트를 순차적으로 적으시면 한 번에 넣으셔야 돼요. 대신 넣으시면 AI는 이 시스템 안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대로예요. 너는 미국 대입시험 준비한 저점자 고등학생을 도와주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은 3단계 학생이 정답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스스로 문제를 푸는 시도를 할 때까지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씩 같이 우리가 살펴봤던 단계별 프롬프트가 다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먼저 상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 시스템이 들어간 이제 챗 GPT나 리튼을 링크를 그 사용자한테 주고 사용자한테 쓰게 하면 이제 저희가 사용성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고도화된 설명을 제가 첨부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 링크만 전달해 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슬랙이나 뭐 디스코드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접근성이 쉬운 카톡이나 접근성이 쉬운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쓰게 하는 것까지 저는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 사용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제가 수집한 대화 로그 중에 눈에 띄는 로그 하나를 공유 드릴게요. 저희가 총 이제 30명의 테스트를 했고 30명 중에 거의 이제 25명이 이 똑같은 문장의 유형의 말들을 내뱉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문장별로 하나씩 보여주지 말고 지문 문제 선택지를 한 번에 보여줘 라고 이런 유사한 말을 한 대화 로그를 발견했고 이 대화 로그를 기반으로 저희가 프롬프트를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롬프트 첫 번째 단계였던 읽기 문제의 경우는 제가 지문을 문장별로 나누고 수학 문제의 경우는 단계별로 나눠서 함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처음에 명령을 했었는데 이거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받았던 답변은 5문장의 지문을 하나씩 쪼개서 이렇게 문장별로 답변을 AI가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대화 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겠죠. 그 개선을 한 프롬프트는 이 하늘색으로 바뀐 거를 보시면 되는데 1단계 학생에게 지문 문제 선택지를 먼저 보여주고 혼자 풀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라고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대화 로그를 그대로 가져 넣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그런 대화 로그를 발견이 되면 그대로 프롬프트에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대신 혹시나 아까 제가 30명 중에 25명만 그런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5명은 이게 여전히 문장별로 쪼개는 걸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라는 거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2단계에 제가 추가한 거는 학생이 도움을 요청을 할 경우 리딩 문제의 경우는 지문을 문장별로 쪼개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의 경우는 단계별로 나눈다라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바로 내뱉는 답변이 지문 문제 선택지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벌써 끝났어요. 5단계만 기억하면 돼요. 5단계가 뭐였는지 한 번만 다시 제가 복습할게요. 사용자의 문제를 공감하고 정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문제를 정의를 했으면 이제 프롬프트 구조 안에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녹화 영상 주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구성해드린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창에 입력하시고 중괄호 안의 내용만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사용자 문제 해결을 기획을 하고 단계별로 쪼개서 해결책이 어느 정도는 경계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혹시나 불만족하는 경험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 문제 해결책을 단계별로 나누고 프롬프트 구조 안에 입력을 합니다. 다음 프로토타입 만들고 사용자 테스트를 하는 다음에 사용자 대화 로그를 꼭 살펴보시고 그 데이터 안에서 힌트를 찾으세요. 그 데이터에서 발견한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시면
다시 그 프롬프트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세 가지가 이 디자인 싱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번에 보여드리는 그림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사용자 문제 해결 중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세 가지,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셔서 이 사용자가 꼭 다른 사람이 될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제 업무를 챗GPT 챗봇을 만들어서 많은 것을 자동화시켜 놓고 있거든요. 이 사용자가 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사용자가 아직 없다, 어렵다 싶으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공감되는 게 있다면 그걸 정의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프롬프트 구조 안에 넣어서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들어 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전 사실은 세션을 하면 꼭 적용하고 그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거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뭐 링크드인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드는 프롬프트를 완성하는 과정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편하신 게 저한테 편하게 연결해 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같이 고민을 들어드리고 실제로 그거를 개선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유저가 되는 것도 설명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예시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업무 관련 예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가장 많이 하려는 시간이 사용자 조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용자 조사란 무엇이냐? 사용자를 모집하고 사용자 인터뷰 문제, 질문지, 서베이 질문지를 준비하고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내고 사용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그리고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 도출해서 기획을 다시 하는 이 전 과정을 말하는 건데 이게 꽤 반복적이고 오래 소요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을 때는 6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이 됐었는데 60시간을 아끼고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제가 세 번째 알려드렸던 문제 해결책 단계별로 쪼개서 프롬프트에 넣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단계별로 제가 하는 업무들을 순서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저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빼고 넣어주는 것까지는 제가 하고요.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줄 질문을 구성한다, 사용자한테 줄 동의서를 작성한다, 아니면 사용자한테 메일 보낼 메일 내용, 사용자를 어떻게 모집할 건지에 대한 기획,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 분석까지. 얘가 이제 제가 넣은 데이터를 꽤 잘 분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0% 신뢰하면 안 돼서 제가 항상 넣는 하나의 힌트는, 꿀팁은 너가 왜 그렇게 인사이트를 도출했는지 근거를 나에게 알려줘. 레퍼런스를 알려줘. 그거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알려줘. 이 세 가지를 저는 꼭 넣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납득이 되거나 설득이 되면 괜찮네 하고 판단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업무를 이미 하신 것 중에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단계를 좀 살펴보시고 그 단계를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세 번째 단계 프롬프트 구조에 넣으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시는 본인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만드시면서 이제 참고했던 책이나 아니면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저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이거 너무 유명한 거여가지고 이미 보셨을 때 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챗봇 코드 실제 뒤에 돌아가는 코드 구조 보여드렸잖아요. 왼쪽에 이게 바로 그 인공지능의 대가 앤드류 교수님께서 만드신 무료 강의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 강의를 다 들었고 너무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여기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거든요. 앤드류 능 NG 하고 deeplearning.ai 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신 김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직접 GPT를 본인의 삶에 적용해본 경험 있으신 분 혹시 손 들어줄 수 있으세요? 나중에 제가 찾아뵈려고 따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듣고 싶어서. 저는 관련해서 좀 제가 질문을 네네네.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백엔드 개발자인데 뭐 하다 막혀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엘라스틱 서치에서 이든 파일을 제이슨으로 바꾼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대충 들어주세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챗GPT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알려주면서 이걸 써서 이렇게 한 코드까지 다 주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라이브러리가 가짜 라이브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는 라이브러리를 막 쓰라고 만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라이브러리를 이거 하면 된다고 알려줘가지고 되게 뭔가 난감했던 아직 나의 자리는 견고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되게 난감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피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겪으실 문제일 것 같아요. 위험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경계인이 그 문제 인식하지 못하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했듯 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왕창 학습한 AI일 뿐이지 그 안에 내뱉는 걸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최신 정보냐 정확한 정보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과 같은 경험을 하셨을 때 한 번 더 살펴보는 거 너무 잘하셨고 그런데 만약에 코드가 예를 들게요. 100줄에서 한 50 몇 번째 줄부터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했으면 그 줄을 명시를 하시고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거나 이 줄은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아? 라고 가이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팁 중에 근거, 너 왜 이렇게 코드 짰어? 너 어떤 레퍼런스 코드 짰어? 이걸 꼭 물어보세요. 레퍼런스 근거가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그 레퍼런스 근거도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아끼고 얘 이 레퍼런스 봤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도 좋은 소식, 이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자,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라는 컨퍼런스를 했어요. 개발자 컨퍼런스 있고요. 거기서 공개를 한 게 이제 챗GPT에 빙 검색 엔진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신 검색 그 정보까지 나올 예정이라 조금은 정확할 수,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는 정도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인터넷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